오늘도 열심히 들을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무아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관련된 예측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은행이 미국이 내년쯤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는 연준이 긴축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다만 미국 경제가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성장률이 둔화될 것, 근데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 쪽으로 경제가 기울었는데 여기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정점을 통과해도 상당 기간 고물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는 파월의 발언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앞으로도 고물가 시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단단히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편 긴축을 빨리 한다라고 했는데 6월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연준에서 국채를 6월 달에 470억 달러 정도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475억 달러 정도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 국채 같은 경우는 7억 2,8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댕이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대차 대조표를 줄이고 싶어도 워낙 지금 상황이 엉망이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조금 줄여도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 난리가 나는데 정말로 계획대로 줄였었더라면 더 큰 피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연준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년쯤 해가지고 정말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힘들지만은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제 영상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둘 다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비트코인 지불 카드라고 하는데요. 회사 이름은 NFC입니다. NFC가 만든 볼트 카드,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굉장히 빠릅니다. 탭하자마자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면. 비트코인은 결제로서 부적합하다, 현금으로서는 활용될 수 없다라는 비관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면. 비트코인 가즈아.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한 회사의 주가도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자,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주식이 6배가량 오를 수 있다. 언제까지? 2024년 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누가 그랬느냐? 월가의 투자은행인 BTIG의 수석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자, 그건 사실이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자, 일단 만약에 비트코인이 2024년 말까지 해가지고 95,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주가 역시 950달러까지 뛸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64달러 정도가 되니까 6배나 더 높은 뻥튀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수석 분석가는 이어서 말하기를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 보통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깔짝깔짝거리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장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자, 문제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동향 및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의 고래들, 비트코인 상위 고래 100개 고래들은 어제를 기준으로 24시간 만에 275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최근에 거래소들로 3만여 개의 비트코인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매도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의 기미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또 흐르지 않겠느냐, 쫙 떨어지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로만이라는 분석가는 여전히 14,000달러대까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엄청난 저항 아래에서 비트코인이 깔려있는 모습, 저항을 뚫지 못하고 밑에서 짜부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가격이 18,000달러 가량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또한 나왔었는데요. 계속해서 야곱야곱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알파 ABC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금 바닥에 공을 튀겼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튀어오르는 그런 높이가 낮아지다가 쑥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2018년도가 재현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계속해서 때리면은 약해져가지고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지선, 이 사람은 18,60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때린다 그러면은 쑥 하고 바닥이 꺼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상황이 확실히 좋지는 않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봉인데요. 과거에 좁아졌을 때 항상 큰 하락을 내보였었죠. 이번에도 좁아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변동성이 위로 가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비트코인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위험해질 것인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도가 나와도 지지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니모라는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버텨줄 수 있다면 아담 앤 이브 바닥을 형성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지선을 지켜준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21,800에서 21,900달러까지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은 패턴이 나오면서 26,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남겼었습니다.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잘 버텨줘야만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랜만에 원조 뽕쟁이 테크대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자, 뽕맛을 보여주마,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바닥에 가까워져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는 벨벳 분석가도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상승 예상해봐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라면서 자신의 분석을 남겼습니다. RSI와 가격대 그리고 기간들을 비율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남긴 것인데, 만약에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또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신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으로서 가장 바랄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 지지선 17,000, 8,000달러대 최근 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굿세어라 비트코인. 다음으로는 재미로 듣는 트위터 마녀 분석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마녀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겠습니까? 얼추 잘 맞췄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마녀가 이번에 별자리를 보고 비트코인 시세를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일단 7월달의 시작이 좋지 않았었다. 7월 7일과 7월 11일 좀 상승할 수도 있겠고, 그 후에 만월이 되는 13일까지 하락이 일어나게 될 것. 그렇지만은 14일부터 28일까지 강력한 회복장이 펼쳐진 후에 28일 초송달이 뜬 후로 다시 한번 살벌하게 떨구게 될 것이다 라고 단기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혼란한 세상, 마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으로 치자면 점쟁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쟁이의 예언, 이번에 맞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넘어갑니다. 비탈릭 부테린이가 한국에 옵니다. 부테린씨 한국 방문. 지금으로서는 가장 환영받는 러시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달 KBW 2022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더리움의 미래 로드맵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비탈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유니콘 티셔츠나 인형을 들고 가가지고 사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0 출시에 박차를 좀 가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쿠웨이트의 와르바뱅크가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마나와 샌드박스에 동시다발적으로다가 자신들의 은행을 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메타버스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가격은 떨구고 있지만은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 중. 최근에 청산가를 12,000달러대로 낮춘 셀시우스.
회사의 운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해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고 있는 셀시우스, 이렇게 된 거 직원들 다 자르고서라도 고객들의 돈만큼은 꼭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을 걸었었던 사람들 80% 이상이 손실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코카콜라가 폴리곤 기반 매틱이죠. 매틱 기반 프라이드 시리즈 NFT를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투매에 의해서 16,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후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까운 짤인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의하면은 아마도 LA 쪽의 레스토랑이 아닌가 싶은데요. 크립토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원숭이 NFT 사진이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3개월 만에,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암호화폐 지불을 바로 중단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 그 다음에는 터키에 있는 시바이누 카페라고 하는데, 진짜 암호화폐 시바이누 카페가 맞나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로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이 힘든 세상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도 좀 깨물어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좋아요 역시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디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